네, 안녕하세요.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 유니시티 코리아 영업부의 조수진입니다. 2022년도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은 새해를 선한 영향력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새해를 열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유니시티 코리아에서는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시티 온라인 유튜브 방송도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유니시티 탑 리더 분들의 스페셜 인터뷰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의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2022년의 목표를 확고하게 정하시고 그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스페셜 인터뷰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니시티 인터내셔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박미주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박미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너무나 뵙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꿈꾸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도 오랜만에 사장님 얼굴을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가 더 바쁘게 만드네요. 네. 사업이 잘 된다는 증거겠죠. 바쁘게 지내고 있고 또 다른 거를 준비하면서 요즘 조금 나름대로 매력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사업적인 거 말고도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혹시 시간을 보내시는 건 있으세요? 요즘에는 좀 바빠서 그래도 나름 그 골프를 좀 좋아해서 네. 네, 라운딩을 좀 하는 편이고요. 네. 또 나름대로도 숨쉬기 운동, 네. 근력 운동 네.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장님. 저도 올해 2022년도에 너무나 바빠질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좀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 중에 있는데요, 사장님. 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몸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사장님과의 인터뷰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1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유니시티와 인연을 맺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유니시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왜 유니시티였나요, 사장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 업계에서는 뭐 수업료를 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국내 기업에서 약 만 8년 정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완벽한 제가 비전을 봤었고 또 유통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좀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야 될 곳이다라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찰나에 유니시티를 만났고, 유니시티를 만났을 때 저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보면 국내 기업이 물론 다 나쁘진 않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준이 국내 기업은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글로벌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보상 플랜을 풀어주는 회사마다 다 특이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바이너리는 제가 좋아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해서 구조적 결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시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유니시티를 만났고 제가 정말 찾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 또 제품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환자가 먹어도 소비자가 먹어도 역시나 정말 이 제품에 감동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첫 강의에
매력을 느꼈고 그 첫 강의에서 제가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사장님. 사장님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장님께서 이 행사에 스피치를 해주셨을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오늘 가까이서 사장님이 얘기를 들으니 사장님이 정말 진심의 얘기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많은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회사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그룹들이 또 이 상황의 대면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민수 사장님 그룹은 또 성장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의 성장은 결국 리더가 만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리더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멘탈이다. 이걸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일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한다면 내 팀들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어떤 설사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게 기회다. 네. 이런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파가 와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위기가 기회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 코로나 때 가장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와닿고요. 우리 사장님들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사실 2011년 지금 한 10년 정도가 되셨는데요. 아마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그 생활을 통해서 또 힘드셨던 일도 있었고 기뻤던 일도 있고 감동을 받았던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의 그 희노애락이 가득한 또 스토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 글쎄요. 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슬펐던 기억이라든가 아팠던 기억은 전혀 나지 않고 네.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네. 보람됐던 기억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일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머릿속에는 그런 일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고요. 보람된 일들은 뭐 그냥 여담이기도 하지만 네. 뭐 어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스폰서님, 뭐 제가 6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분이 참 힘들었지만 이제 힘들 일은 없겠구나. 이런 거에 제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어떤 소비자가 분명히 소비자가 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에 감동을 받아서 막 저에게 설득을 하는 오히려 열정을 네, 받으시니까 네, 그죠, 이럴 사장님? 때 맞습니다. 제가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저의 성장보다 파트너의 성장을 볼 때가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이게 또 보람이 아닌가. 네. 그런 기억들은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네. 많은 분들에게 감동도 주셨을 거고요, 사장님. 그리고 열정도 주셨을 거고요. 동기부여도 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파트너분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적이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사장님. 사장님이 주셨던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사장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분이 계시다면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소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박한 거, 뭐 예를 들면 그냥 본인이 변해가는 모습을 나에게 막 쪽지를 써서 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초보자 과정 중에 PMC 과정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PMC 과정에 스폰서에게 편지 쓰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편지를 막 그냥 소담스럽게 써서 저에게 주시는 분, 또 그 편지를 제가 또 다 모아놨습니다. 언젠간 책으로 내려고. 정말요, 사장님? 네. 그렇게 작은 부분들이 저는 되게 감동스러운 것 같고, 네. 또 이런 게 또 감동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작은 거지만, 뭐 사진 한번 찍자고 막 말을 못해서 막 옆에 오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저는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파트너들 살아 숨쉬는 모든 게 감동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감동이시군.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네네. 눈빛과 웃음 속에서 네네. 또 파트너분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네네. 말씀하시면 우실 것 같아서 우실 것 같아서 저 못 여쭤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요즘에 좀 감정이 좀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 영상을 그 유튜브 방송을 또 따로 하시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사실은 출근할 때 사장님 영상을 들으면서 네네. 출근한 적도 있었고 또 네네. 너무 좋아서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오늘 또 주제에 맞게끔 2019년 글로벌 컨벤션 때 사장님의 스피치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사장님? 근데 다시 최근에 한번 들어봤어요, 사장님. 그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성공을 하고 싶냐?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나를 먼저 바꿔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사장님? 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도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유니시티를 만났고 201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2014년 태국 글로벌 컨벤션에서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2016년 싱가포르에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기는 오셨으나 결단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결단은 했으나 몰입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살아가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우리가 인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유니시티와 인연이 되셨고 성공과 인연이 되셨습니다. 휴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0명의 다이아몬드 어쩌면 쉽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10,000명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10만 명의 PD클럽이 만들어집니다. 100만 명 이상의 디렉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니시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건강과 부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세상의 행복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꿀까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도, 여러분의 파트너도, 회사도, 시스템도 누구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너니까 할 수 있어.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남들이 믿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은 하는 게 아니라 해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사랑했을 때 내 팀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또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 성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2019년 글로벌 컨벤션에서 또 해주셨던 얘기시고 2022년 바로 오늘 또 우리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많은 분들이 성공을 원하잖아요. 네. 근데 성공을 원하기만 하지 원하는 만큼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건 욕심이죠. 원하는 건 희망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욕심과 희망에 맞게끔 나를 바꾸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실천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과 실천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꿈은 있지만 꿈을 좀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자존심 상합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꿈을 뺏기는 걸 싫어해요. 차라리 꿈을 꾸지를 말든지 네. 꿈을 꾸었으면 뺏기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꿈을 뺏기냐 그러면 의심 때문에 뺏깁니다. 제품이 정말 좋았으면 좋았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그럼 끝까지 믿고 드시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 별로야. 그럼 그 말에 꿈을 뺏기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을 돈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돈 많이 주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은 35%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받아가는 거지 이 회사보다 저 회사가 더 주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콤한 그 한마디에 그냥 꿈을 뺏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누가 돈을 벌게 해주느냐 본인이 본인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에 꿈을 뺏기는 거 그래서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멘탈들이 약합니다. 네. 편안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요. 뭐 스폰서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권리만 찾아가려고 하는 저는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함께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좀 멘탈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공이 어렵지 참 그러지 않으면 성공은 참 쉽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정말 원하는 바가 이 속에 있다면 내가 간절한 어떤 목표가 있다면 꿈을 뺏기지 마라. 왜 남한테 뺏겨야 되냐? 내 꿈인데. 내 소중한 꿈을 내가 지켜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네. 저는 내가 원했던 꿈이 이 속에 있었고 또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계획하고 노력했고 그 나의 꿈을 절대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멘탈을 강화시켰던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네. 자리라고 자리라고 하는 게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자리는 내가 쟁취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다. 내가 좀 쟁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닮아갔으면 참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방법만 묻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로얄 자리에 갔습니까?를 묻지. 네. 당신의 정신세계는 어떠냐고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라는 자리이긴 하지만 저도 사장님한테 이제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장님께서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사실은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궁금한 게 간절함은 혹시 어떤 것이었어요, 사장님?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간절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그런 질문을 하면 또 목이 좀 네. 메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첫 번째 간절하면 아이를 위한 엄마가 환경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결국은 요즘에는 학교가 스펙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스펙이잖아요. 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 3대까지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스펙이 좀 되어주고 싶었어요. 나의 간절함의 첫 번째는 저의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봤더니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파트너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저분의 간절함과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우리 파트너의 환경이 되면 되겠구나. 그분들에게 환경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래요? 파트너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게 그분들의 꿈이 이 속에 있다면 그걸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간절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루고 싶냐면 정말 제가 한 번은 시작을 했다면 유니티를 만났고 시작을 했다면 진짜 마음에서 업계 일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나로 박수 한번 인해서. 칠까요, 사장님? 어우,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제약회사와 싸우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사실 동종업계와 싸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1차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2차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업계에서 정말 1위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저의 성격 중에 장점이자 단점인데 약간의 위기가 오면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를 더 뛰게 만듭니다. 이번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저를 더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뛰면 결과를 반드시 냅니다. 왜?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제가 만들어 놓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성장이 답이다. 반드시 성장을 이뤄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업계 1위가 갈 수 있는, 물론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파트너들도 같이 뛰어줘야 되겠죠. 어쩌면 유니시티 코리아가 함께 뛰어줘야 됩니다. 네. 그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화면에서 사장님, 박미주 사장님의 이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저는 지금 사장님과 함께 눈빛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사장님 열정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들도 그 열정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열정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의 그
말씀에 정말 그 어깨 1위 네네. 저도 정말 외칩니다. 저도 그 어깨 1위가 되는 유니시티 코리아를 유니시티를 상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과 함께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요. 사장님, 그 사장님의 그 스피치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지금 스피치는 아니고 얘기만 들어도 사장님 열정이 좀 느껴지시는데요. 정말 스피치를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사장님. 칭찬이죠. 그럼요. 그래요? 어쩜, 예, 사장님 그 스피치를 들으면 많은 네. 분들이 열정을 받으시고 동기부여를 받으시거든요. 네. 혹시 스피치를 또 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사장님? 저는 스피치나 강의나 키워드를 정합니다. 네, 키워드를 정하는데 그 키워드를 정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읽어요. 네, 그냥 정하진 않습니다. 네. 뭐 우리가 세미나 랠리 할 때 폐회사를 하기 위해서도 저는 키워드를 정합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을 합니다. 네. 노력하지 않고는 잘한단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프로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피치를 잘한다고 하니까 네. 더 잘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달 2월 19일 또 유니시티 코리아 하이브리드 컨벤션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사장님의 스피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사장님 스피치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또 사장님을 한번 뵈면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이 리더십이 저희가 아는 꼰대. 예전에는 저희는 그 리더십 하면 꼰대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거든요. 하지만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사장님. 지금 2022년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사장님? 이제 리더십도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30년 전, 그러니까 1991년도부터 출발했잖아요. 네. 그때를 우리가 1세대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의 리더십은 좀 강압적이고 나를 따라라. 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HHC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어쨌든 좀 그렇게 강압적인 그런 그 리더십이 통했다라면 네. 이제 2세대가 오면서 이제 2세대들은 이제 화이트 칼라가 대거 진입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배운 층이죠. 예를 들면 뭐 그때야 물론 스펙이 4년제 대학이 스펙이었지만요.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그레이드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위임하는, 네, 인정해주는 그런 위임형 리더십이었다라고 본다면 요즘에는 조금 공감하는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네, 이런 리더십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직급이 계급장인 것처럼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조직 관리가 어렵고요. 워낙 그 골드 칼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잘 소통을 통해서 직급은 낮지만 배울 거 있다라면 리더가 배워가는, 네. 그러면서 소통하는, 그리고 그들도 잘 따라주는, 존중하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서로 통하는 거죠. 네. 이런 리더십이 좀 통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또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공감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리더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지금 또 즐거운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사장님과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사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박미도 사장님하고의 이미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진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장님들 함께 사진 보실까요? 네. 네, 사장님. 제가 상상하는 우리 박미주 사장님은 되게 우아하시고 항상 이렇게 입으시는 이 호피 무늬의 바지는 이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한국이신 것 같고 집 앞이신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인가요, 사장님? 저희가 네. 베트남 하노이거든요. 하노이에서 여행 가신 거세요, 사장님? 네, 글로벌 진출 겸 여행을 갔었는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발이 아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편안하게 네. 파트너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찍힌 것 같습니다. 저 바지는 자주 입으시는 바지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사장님. 아, 그래요? 네, 네. 평소에 제가 아는 사장님과 또 네. 다른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도 네. 같이 웃고 있지 않으실까? 너무 반전 매력이었습니다. 올해 사장님. 호랑이 해니까 한 번 더 네. 입어볼까요? 아, 사장님 그러면 저희가 하와이 때 네네. 어떻게 한번 공략 거시나요? 네, 그럼 흑 호피로? 네, 사장님이 하와이를 가시는데 흑 호피를 입으신다고 공략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네. 저희가 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그동안 알고 있던 사장님 네. 이미지와 또 젊었을 때 사장님과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사장님은 젊었을 때 네.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까요? 저는 역으로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아니, 네. 나의 이미지가 네. 많은 분들이 좀 강해 보이나요? 사장님 되게 완벽해 보이신다고 네. 말씀을 해드려도 될까요, 사장님? 그래요? 네, 약간 허당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되게 사장님의 이미지는 되게 네. 완벽해 보이시고 네. 또 우아해 보이시고 네. 사실은 카리스마 같은 저는 여자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사장님의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네. 가끔은 부럽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도 느껴지는 카리스마. 그래요? 네. 근데 그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좀 호피 무늬 아. 바지를 보면서 굉장히 네네. 편해졌습니다, 사장님. 그래요? 저는 진짜 알고 보면 허당이거든요. 아, 네, 알고 보면 허당인데 네. 아마도 이제 보여지는 모습과 또 말이라든가 말투에서 오는 그 또 느낌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잘 설명하는 사람이 뜨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엔 짧게. 네, 예, 맞습니다. 길게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임팩트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소비자가 와닿는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승전결. 네. 아. 이렇게 말을 좀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똑똑 떨어진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완벽이란 단어, 근데 완벽하고 전혀 어울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특징이 뭐냐면 개인 피드백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 피드백을 해봤지만 오히려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의 피드백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칭찬과 인정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냥 인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꼭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의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가 깨달으면 감사하고 깨닫지 않으면 기다리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강의를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카리스마를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세다 강의가. 네. 근데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리더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개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세게 보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사장님.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 어릴 때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어릴 때의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예. 네. 변호사를 너무 꿈꿨던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늘 피해만 당하는 것 같아요. 늘. 사람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늘 당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증을 잘못 써서 말 한마디 못하고 뭐 재산을 또 잃기도 하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뭔지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좀 안쓰러웠어요. 저런 걸 법으로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집안에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돼. 내가 커서 변호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조금 더 성숙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그 선생님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밖에서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부모가 선생님인데 네. 근데 이 부모도 처음 하는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처음 하는 역할을 잘 해내려고 하니까 교사가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니시티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직업이 됐네요. 네. 사장님은 사실 어떤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셨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눴는데요. 또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그리고 앞으로의 사장님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큰 목표는 업계 1위가 되는 거고요. 네, 2022년도는 제 그룹명이 메가월드라고 하는 네. 그룹명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출발이고 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메가월드의 키워드는 3배 성장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에 3배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두가 PD가 되자. 현재 PD 클럽에 와 있다면 2단계 업하자. 네, PD 같으면 루비가 돼야 되겠죠. 사파이어 같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3배 성장의 키워드를 가지고 달리고 있고요. 사실 엄청 성장한 그룹이 2배도 아니고 3배 성장을 이룬다는 건 이제 시작하시는 분 3000배 성장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성장에 걸맞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안으로 들어와 본다면 상반기 PD클럽 100조, 하반기 PD클럽 100조,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상반기 10조 이상, 하반기 10조 이상,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의 2022년에 그 목표를 향한 그 출발을 이미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사장님이 지금 현재 2배 성장, 3배 성장의 얘기는 또 스튜드 회장님과의 또 말씀과 일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도 사장님들이 열심히 뛰시는 만큼이 2배, 3배의 저희가 또 노력을 진행을 하실 거라는 스튜드 회장님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사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 텐데요. 또 많은 분들이 사장님을 롤 모델로 또 유니시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혹시 그분들한테 사장님이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책임감이 좀 막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고요. 또 자기 관점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롤 모델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내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로얄이라고 하는 직급에 제가 와 보니까 무한한 책임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키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로얄다운가? 로얄이라고 하는 직급에 걸맞는 사람인가를 항상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또 다른 날을 계획합니다. 또 어제와 다른 내일의 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동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유니시티가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감동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의 리더십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똑똑하시잖아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도 다 똑똑합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똑똑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고 해서 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따를 수 있는 뭔가가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인성일 수도 있겠고요. 실력일 수도 있겠고요. 공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한 가지를 요즘 자기 이제 개인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브랜드 파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셀프 개인의 브랜드 파워를 뭘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성공자란 미친 사람하고 흡사하다. 미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나 보고 인사하죠. 아무데나 들이대죠. 아무나에게 웃죠. 그냥 고민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즐거우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디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보고 싶지 않아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보셨으면 좋겠고 눈에 보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보되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유니시티인들은 분명히 영원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고요.
이 성장 속에 여러분 그룹의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사장님 마지막 말씀 중에 오늘 함께라는 얘기, 그리고 가족이란 얘기, 그리고 성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스피치를 하실 때 키워드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함께, 성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저희 오늘 방송에는 우리 기존의 유니시티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신규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규 우리 회원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 처음에는 선택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인연 따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한 언니가 아니면 신뢰하는 누군가가 제품을 줘서 그 제품이 좋으면 그냥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가지만 좋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품만 좋아서가 아니라 제품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도 보면서 반드시 그 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는 과거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생긴 회사는 과거가 없고 미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들이 하는 말만 듣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정말 역사가 있는 검증된 회사에서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그 속에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찾고 선택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신 분은 제품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유경험자는 보상 플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상 플랜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보상 플랜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보상 플랜도 좋아야 됩니다. 유니시티를 보겠습니다. 제품만 좋은 게 아닙니다. 회사만 좋은 게 아닙니다. 보상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제품도 회사도 보상도 시스템도 완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계에서 1위를 바라보는 거지 그냥 희망만 던지는 그런 메시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유니시티 코리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유니시티 입사가 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유니시티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이유는 제품, 그리고 회사 등등의 얘기들을 하면서 저는 저희 리더 사장님들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뛰어납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유니시티 성장의 이유를 몇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니시티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20년 차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한 지가 10년이 됐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유니시티 제품을 얘기하면 이름도 없는 제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제품을 왜 갖다 파느냐 뭐 이런 네. 질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 해서 안 된다.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그리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늦었다. 네. 왜냐하면 윗사람만 돈 벌어 간다. 근데 이미나 10년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제 말단으로 들어가서 돈 벌 수 있겠냐. 그래서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많은 분들이 면역계 제품을 찾죠. 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제 생긴 회사는 사업자의 매출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30%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소비자의 매출로 30%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검증된 제품이다 보니까 면역 제품에 뭐가 좋지? 그리고 심혈관에 뭐가 좋지를 찾아보니까 가장 월등한 제품이 유니시티 제품이라는 걸 소비자가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비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매출로 인해서 30%가 성장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소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 좋은 건 알아. 네.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당신은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말이 바뀐 거죠. 10년 전에 너도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해봐. 그런데 아직 내 일은 아니야. 나한테 하라고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렇죠. 너는 한번 해보라고. 네. 제품 좋은 건 안다고. 10년 전에는 이름도 없는 제품이라고. 네. 이제 올해부터가 뭐가 중요하냐면 당신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는 아직 아니라고 했던 이 소비자가 관망을 할까요?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겠죠. 그렇죠. 해보라고 했던 그분이 막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호기심, 관심을 가지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되고 있네? 그럼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볼까?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이 아주 중요하다. 어떻든
2차 성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3차 성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저는 10년 전에 출발할 때가 저에게는 1차 성장이었고요. 진짜 2차 성장, 폭발적인 성장은 올해부터 일어날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일단은 제품을 소비자가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찾아온다. 소비자의 매출이다.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자산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시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일이 그렇습니다. 오는 자도 있고 가는 자도 있고 뭐 어디에 나오던데요. 이용하는 자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자도 있고 가는 자도 있는데 그러면 가는 자 뒤에 남는 자가 있겠죠. 결국은 유니시티 옷이 딱 맞는 분들이 남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남는가를 봤더니 일단은 정말 제품이 좋아서 제품에 감동받아서 남는 분이 많았고요. 또 하나 정말 그냥 좋아서 순수한 사람. 네. 이익에 잣대를 대지 않고 이익의 기준을 대지 않고 돈의 기준보다는 정말 원칙과 가치의 기준을 삼는 이런 분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답이다. 유니시티 안에는 그런 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폭풍 성장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스템적인 거, 보상적인 거, 또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예, 결국은 제품과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러다 보니 저도 우리 리더 사장님들, 유니시티 사장님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사장님들이 계셔 주시기 때문에 또 유니시티 코리아가 더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지금 또 궁금한 부분이 현재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또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장님만의 그 멘탈 강화법이 좀 있으실까요? 멘탈 강화법. 강화법이라고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모든 게 큰일이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 모든 건 큰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또 이런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냐?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냐? 근데 거의 99%는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고민하지 말자.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내 스스로 아무리 큰 일도 3일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어떤 일도. 네. 3일은 걸립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예, 어떤 일도 나긴 작은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신이 나를 얼마나 크게 키우려고. 네, 신이 나를 엄청 크게 보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크지 않은 일이구나, 작은 일이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2021년 10월에 회장님께서 오셔서요. 저희 CCM, 우리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인천에서 유진 기공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공식의 UGM 기공식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많은 의미를 찾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보시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이실까요? 사실은 가장 큰 감동은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뭐 A사도 물류센터는 있지만 이렇게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건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의 최초죠.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생산 시설을 갖는다는 게 업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장님은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 또 여기에서 얼마나 성장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제가 읽혀져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여기서 공장에서 제품이 나간 다음에 10억 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는 거죠. 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어떻든 본국은 미국으로도 나가고 동남아시아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우, 이건 대박이죠. 그리고 사실 또 뭐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국내 기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우리가 토종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기업은 돈 벌어서 다 미국 주지 않냐 뭐 이런 말들도 네. 그러면서 외국 차는 왜 타고 다니는지 명품은 왜 갚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작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유니시티는 뭐 글로벌 기업이면서도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달러를 벌어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을 넘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키워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회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업자 지금 기대가 네. 그게 2023년 완공이죠? 네, 맞습니다. 예, 사장님. 기대를 엄청 하고 있고요. 네. 매번 견학도 갈 아.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2023년도 사장님들은 또 더 나아서 견학을 가실 생각을 이미 네, 하고 투어 있습니다. 일정을 마치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거에 대한 큰 UGM의 그 기공식에 대한 큰 의미를 저도 전달받아서 사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매우 궁금했습니다. 네. 사장님, 유니시티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사장님께서 최애하시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C 플러스의 매력 때문에 이 사업을 만났고요. 또 아버지의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드셨던 게 또 계기가 됐고요. 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좋아했던 제품은 엔주비네이트. 아, 정말요, 사장님? 엔주비네이트를 사실 너무 좋아해서 저희들은 아침으로도 먹습니다. 아, 사장님의 피부는 엔주비네이트였습니다, 사장님. 링컨플리트와 섞어서 네. 네, 부부가 아침마다 네, 원샷을 엔주비네이트를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유니마트 진저 나왔잖아요. 아, 네네, 지금 유님한테 진짜 저 네네. 마시고 있잖아요. 네. 감기 올랑말랑 아니면 몸살기 약간 있을 때 네. 정말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네. 이게 뜨겁게도 좋고요, 차갑게도 괜찮고 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품 네. 너무나 많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유니마트 레몬 진저를 마시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그 논이나 오아시스를 넣어서 보면 더 맛있지 그래서 않아요? 좋아요. 그쵸, 네네.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겨울철 저희 또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또 저희 유니시티 제품을 먹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뻐지고 사장님. 건강해지고 맞습니다. 쉬워요 사업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박민주 사장님의 피부의 비결은 엔주비네이트였습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1년도에 유니시티와 인연을 맺었고 사장님께서도 PD 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PD 때의 느낌과 생각이 어땠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의 느낌과 생각이 어땠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사장님. 다 얘기해도 돼요? 아이고, 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과거가 같아요. 다 나오는데. 일단은 PD를 제가 사업 진행하고 6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아, 네. 6개월 만에 와서 그때 제가 처음에 탔던 차가 소나타 허남바였는데 허남바를 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다 허남바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 PD 오면서 내가 이제 차를 바꿀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바꾸려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차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 눈에는 벤츠와 BMW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트너 어떤 분도 벤츠, BMW를 타는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PD 와서도 너무 좋았지만 저 차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BB클럽이라 그래서 BMW의 B, 네. 벤츠의 B, BB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BB클럽 100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게 바로 PD 와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PD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PD를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파트너들의 그 타고 다니는 차가 제가 마음이 좀 아팠던 거예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막 상상을 했어요. 파트너 100분이 막 BB클럽, 벤츠, BMW를 타고 퍼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네, 차 왼쪽에는 유니시티 깃발을 꽂고 차 오른쪽에는 박미주 그룹의 깃발을 꽂고 포항에서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100대가 이제 나래미 알죠? 예, 줄을 서는 겁니다. 그죠, 쭉 하시는 거죠. 100대가 줄을 쫙 서서 동해안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남해안으로 이런 퍼레이드를 꼭 좀 해야 되겠다. 이 상상을 제가 한 겁니다. BB클럽을 반드시 만들리라. 그리고 백조의 PD는 반드시 내가 만들고 만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100명의 PD를 만드는 순간 저는 로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비클럽을 했어요.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앞에 경찰 혹시 경찰은 못했고요. 네. 그리고 너무 멋이 그 포항에서 있을 것 같아요.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네. 이제 거기에서는 저희가 못했지만 강원도에 빌려서 그 도로에 퍼레이드를 해서 지금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PD 네. 왔을 때 그런 꿈을 꾸었던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된 과정을 저는 다 겪었었고 그런 PD 때 그렇게 야심찬 꿈과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1년 뒤에 바로 다이아몬드 갔거든요. 정말요, 사장님? 네. 그러니까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렇게 바로 3개월씩 해야 되잖아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파 3개월, 루비 3개월, 다이아몬드 3개월, 9개월이죠. 근데 제가 1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갔다는 건 네. 숨도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왔던 것 같고 다이아몬드 가서는 이제 드디어 그룹을 달게 되는 거잖아요. 박미주라고 하는 네. 이제 내 이름을 붙인 그룹을 달고 시작을 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내 그룹을 어떻게 좀 더 성장을 시킬까? 그다음에 어떻게 색깔 좋은 그룹으로 만들어 볼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번 달 200명이면 다음 달 반드시 300명 간다. 멤버, 세미나 멤버. 이달 300명이면 다음 달 반드시 400명 간다. 네. 그리고 300명밖에 되지 않은데 저는 1600석이 되는 그런 세미나실을 빌려서 세미나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1600명이 들어와야 되는 그곳에 300명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왜소합니까? 그렇죠. 작아 보이시죠?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썰렁해 이럴 거잖아요. 네. 근데 과감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이 1600명을 만들 줄 알고 나는 이 장소를 빌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와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네. 사장님의 지금 말씀에는 꿈을 구체화시키고 숫자화하고 꿈을 전달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네, 저는 전달받는 네. 것 같은데 사장님 혹시 첫 랠리를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네네. 나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첫 랠리를 박미주 사장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네. 랠리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장님? 그때는 좋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무한한 책임감. 박미주 그룹에 들어와서 너무 고마워. 박미주 그룹에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룹을 뭐 잘못 만나서 내 사업이 안 된다라는 혹시 그런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그룹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에 책임감을 오히려 느꼈던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장소도 구하지를 못해서 지하에 또 경주 외진 곳에 네. 한 200분을 모시고 첫 세미나를 했던 그때 제가 이렇게 들고 네. 했던 그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하여튼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님 조금 더 사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사장님께서 아까 PD가 최초로 나오셨는데 또 100명을 그리시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렸는데 사장님의 파트너 중에서 최초로 PD가 나오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오셨나요? 이제 제 산하의 박옥산 사장님이 저 다음으로 바로 이제 PD가 정말요? 되셨는데 그때는 내가 PD가 쓸 때보다 100배 이상의 감동? 이 뿌듯함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 입에 들어가면 막 그냥 마냥 좋잖아요. 맞습니다. 막 자식이 성장하면 막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럼요. 부모의 기쁨. 그럼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파트너의 성장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줌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잘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도 이 코로나가 단기간 끝난다고 해서 온라인이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특징이 뭐냐면 소통이 없어지고 교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갑다. 네, 온라인은 좀 차갑다. 오프라인 좀 따뜻하다. 그러면 차가움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면 따뜻함이 결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셔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관계십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리고 모든 분들, 그러니까 동반자,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반자, 프렌드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메가월드가 2022년도 성장을 하려고 하면 많은 리더들이 탄생을 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리더가 모범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습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습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줌 미팅 매일 듣기. 우리부터 실천하자. 줌 미팅을 매일 듣기. 앞으로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루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룹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줌 미팅 매일 듣기를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을 키우자. 사람이 만남이 없다 보니까 주로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공감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나를 좀 낮추고 경청, 상대 입장에서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매일 스폰서와 통화하기. 이걸 제가 두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책을 읽기. 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긴 했으나 결국 사람을 또 리더십을 키우는 건 역시 또 책이다. 결과적으로 책을 통해서 자기 개발은 기본이고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우리 리더분들부터 해서 PCM 이걸 우리 생활화하자. 그렇게 세 번째를 했고요. 네 번째는 10분이라도 우리 운동하자. 그래서 이제 그룹에 운동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체조하듯이 10분 체조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룹은 9시 반이면 체조를 해야 됩니다. 아, 정말. 10분 우리 운동하자. 열심히 사업하다 보니까 근력이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력 운동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룹원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을 좀 더 유지시켜 줄까를 고민하다가 10분 운동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하기. 다섯 번째는 이제 멘탈 관리. 가면 갈수록 공황장애가 많아지는 이유가 멘탈이 약하니까. 공허하니까, 네. 외로우니까,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멘탈 관리를 요즘 뭐 불멍, 물멍,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뭐 TV멍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만의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가지 이제 습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리더분들이 생활화하고 있고, 이 습관화가 올 상반기가 지나면 그룹 전체가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리더가 따라하면 양육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조금 섬세한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아, 그러면 사장님이 올해의 목표 2배 성장 그리고 3배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이제 세부 계획이신 거네요, 사장님. 아, 네, 습관 네. 공동체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리더십 강화 훈련을 해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 중급자 코스를 만들어서 트레이닝 위주로 하는 그래서 그 속에만 들어갔다 졸업하면 누구나 리더가 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네. 쫙 정리가 되어 있으시네요, 네네. 사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미주 사장님과의 스페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박미주 사장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박미주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유니시티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유니시티 코리아에서는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유니시티 코리아 하이브리드 컨벤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온라인과 줌 그리고 실산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2022년도 유니시티 코리아의 첫 번째 행사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2002년 그리고 앞으로의 유니시티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미주 사장님의 2022년 2월 19일 컨벤션 초대 메시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보면 작은 꿈을 꾸게 되죠. 네, 큰 행사를 보시게 되면 큰 꿈을 꾸시게 될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는 사업이고 꿈이 있는 분은 꿈을 가꾸게 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2월 19일 날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간절히 원한다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꿈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과 기회가 있는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유니시티 코리아 하이브리드 컨벤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유니시티 코리아 임직원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함께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